안녕하세요. 여성의당 비정기 팟캐스트 여성의당 비례대표분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진행을 맡은 콘텐츠실 영상팀 이휘원, 선거전략실장 이진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모신 분은 여성의당 비례대표 2번으로 선출되신 이경옥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공동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경남 지역에서 34년 전 20대 중반에 창립 중인 여성단체에서 여성학 공부와 소모임을 통해 페미니스트로 살아왔습니다. 저희 20대 직장 생활은 결혼퇴직제 각서를 받고 채용 시부터 성차별이 심한 은행권. 그때는 모든 공적 사적 기업이 대부분 성차별이 심했지만은 여기에서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지 네. 그만둘 것인지 계속 고민하던 시기에 여성단체 회원들을 만나서 저희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부장제라는 남성 지배 구조가 여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직장에서나 우리 지역 또 우리 사회의 차별적이고 여성폭력적인 사회를 바꾸어야 된다고 각성하면서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경남 지역에서 여성들과 함께 여성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역사,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를 가지신 네. 분이 이렇게 저희 여성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제 너무 함께하고 뿌듯합니다. 있습니다. 네. 저희 비례대표 경선 과정이 급박했다는 건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정신 없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성의당 경남도당을 이렇게 창당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입후보 할이라고 정말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입후보 과정은 3월 8일 날 여성의당 창당대회 다녀오면서 같이 갔던 우리 경남 당원들이 네. 경남 지역도 비례 후보를 내자 이런 이야기를 좀 제안을 했고 저도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사실 한 번도 정치권에서 직접 후보로 나간다는 생각조차 안 했고 네. 기존 정당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여성운동 하겠다고 사실은 제안을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당에서의 출마는 그 의미가 좀 특별하고 제가 또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경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혹시 경선 과정 동안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재밌었던 일화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이제 경남도당 같은 경우에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40대 이상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현장을 주로 이제 뛰다니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네. 현장 활동가. 예, 좀 운동을 하셨고요. 20대 분들은 저에게 이제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네. 이게 20대와 40대 이상의 합작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든든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보님께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정책이나 공약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경선에 제1공약으로 여독여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는 의미로 여성이 세상을 바꾸고 여성의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로 지금 현재 가부장제 사회가 남성연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기에 반대해서 여성끼리 경제적으로 돕고 또 여성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네트워크를 해서 남성 가부장제 사회에 대항하기 위한 네. 균열을 내기 위한 여돔여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네. 우리 20대 맞아요. 영영 페미니스트들이 너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50대이신 우리 비례대표 이경옥 후보님도 네. 이런 구상을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예, 제가 20대부터 사실 그런 상상을 좀 했었습니다. 20대 여성들의 여독여라는 네.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고 어쩌면 새로운 상상으로 새로운 우리 가부장제에 좀 균열을 내지 않을까 이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의당에서 저는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여성의 당에서는 영영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이 선배가 없다라는 생각과 맞아요. 함께 근데 이제 창당 과정에서부터 이제 나이가 있으신 페미니스트 선배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또 있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네. 하면서.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20대에 이제 페미니즘에 입문한 지 몇 년 안 된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당장 닥친 이슈들에 집중하느라 많이 알아보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이제 40대, 50대 분들의 그때의 페미니즘은 지금 20대의 페미니즘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그럼요.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네. 왜냐면 20대들도 여덟여라는 것을 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 사회 경제 면에서 생산자로서 주축이 되어 있지 아직 못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덟여의 진정한 세계를 만들려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주축이 되는 인물들이 함께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잘 해주실 거라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의당이 이렇게 든든한 선배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덟여에 이어서 우리 여성의당에서 내세운 10대 공약 중에서 후보님께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달라고 제가 사전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네.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저희 네 번째 정책 공약입니다. 네. 가정폭력 방지법 및 피해자 회복 정책 위주로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정폭력 사건의 국내 기소율이 7.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 네. 성폭력 범죄 기소율이 33%인데 비해서 너무나 이제 적죠. 또 2017년 기준으로 1366에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된 건이 18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법기관으로 처리된 거는 불과 255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현재 우리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통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네. 네네. 여기에서는 여성의 인권 보호보다는 사실 가정의 유지나 보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가정폭력을 심각한 폭력 범죄가 아니라 여전히 가정 내 경미한 범죄로 여기는 네. 법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자료를 보면 최근 자료입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여성들이 이틀에 한 명씩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렇게 보는 이 관점들이 정말 사실은 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특별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부 개정해서 네. 사실혼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 의존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은 이 폭력이 습관적이고 반복되고 은폐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가정폭력 피해자 그 위법성 조각 사유를 보면은 이 예. 특례법 제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 방위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에 방어하다가 그렇죠. 정당 방위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 정당 방위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여성 아내의 반의사 불벌죄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처벌 의사가 없으면은 네. 이게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음.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우선 체포 제도를 실시해서 네. 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 이런 것들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던 건데 이제 기존의 여성단체들에서도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정폭력처벌법의 그 목적 조항이 가정 유지 보호에 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남성 중심적인 그 정말 가부장제의 음. 극치입니다. 예. 네, 맞아요. 누구를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뭐라 해야 되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정당 방위. 정당 방위로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죽거나 죽이거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 끝나는 문제인 상황까지 치달았을 때에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이라고는 할까요?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살인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여성 교도소를 다룬 되게 소수의 영화나 문화 매체에서도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가정 폭력 때문에 정당 방위로 남편을 살해하고 들어온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당 방위로 인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들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완전 무죄가 아니라 예, 기소유예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만 되고 집행유예 음. 뭐 5년 이렇게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집행유예도 죄는 인정이 된다.
그렇죠. 보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정당 방위가 아닌 거죠. 네. 정말 꼭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도 혹시 네, 7번째 정책 공약입니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고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네, 사실 있죠. 이게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착취 문제가 이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엠번방의 성착취 문제라든지 웹하드 카르텔이나 버닝썬 사건 여러 이제 리얼돌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의 범죄가 확산되고 또 알선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그렇죠. 수익을 창출하고 네. 있죠. 그래서 여성의 몸을 이렇게 착취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남성 국가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국회는 법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검찰과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법을 집행하지도 않습니다. 네. 또 사법부는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국가 재난 상태라고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는 여성 착취와 폭력 방지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같은 게 네. 이거는 분명히 국가에서 막을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방관하고 방치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국가적 인재 사건이라고 봅니다. 인재 맞습니다. 네, 재난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성 몸을 착취하는 성매매 성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서구의 이제 프랑스나 스웨덴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이라고 흔히 부르는 네.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네네. 현존하는 제도 중에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노르딕 모델이 도입돼서 정말 성산업을 잘라내고 네.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네. 노르딕 모델이 빨리 도입되기 위해서 여성의당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수요를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응. 엄청난 수요가 있죠. 한국 사회에 특히나 남성들이. 그다음에 형법 305조에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는 만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 16세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네. 여러 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다음 정책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다음 헌법 개정입니다. 마지막 저희 공약인데요. 10번째 헌법 개정 공약은 위에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여성 착취나 여성 폭력에 대해서 성착취와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공직의 연함동수, 네. 공직자 선거도 마찬가지로 연함동수로 헌법을 바꾸어야 하고 국가의 모든 법률과 정책이 여성주의 페미니즘 관점에 기초해서 다시 구성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인 헌법을 성평등하게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중에 이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확보가 네.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헌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함께 여성과 남성 각각의 다양성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와 이주 등 소수 집단에 대한 의사결정과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적극적 조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됩니다. 예.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또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를 명시해서 국가가 실질적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고 불이익을 개선하는 쪽으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고용이나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을 해야 되고 법률에서 이제 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네. 또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책임을 동등하게 보장하도록 여성의당에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남성 중심 사회를 음.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고요. 지금 20대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사실 사회의 주도적인 위치를 여성이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자리를 여성의당에서 최대한 빨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열망들이 모인 게 저희 여성의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은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여성 운동을 해오셨잖아요. 혹시 이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달려오실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에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그 10대까지 네. 중소도시 마산이라는 도시에서 네. 도시 빈민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네. 예. 제가 그때 살 때 밤마다 이야기하면 사실 좀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 이거. 아우 진짜 여성을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네.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부산 출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성 인권이 바닥이라고 저는 맞아요. 봅니다. 네. 저는 경남 지역에서는 산 적은 없고 경북에서 유년기를 한 음. 9년 정도 보냈거든요. 네. 그때의 저의 모습은 지금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때도 엄청나게 막 학급을 휘어잡고 막 반장을 네. 하면서 남자애들을 막 약간 휘어잡고 다니는 네. 애였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다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저의 이런 모습에 대한 억압이 심했던 기억이 나요. 저를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해주는 곳은 거의 가정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여자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을 직접 듣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듣기도 네. 했던 것 같아요. 자 눈물을 예, 좀 예. 네, 거두시고. 예. 사실 이제 밤마다 동네 여성들이 남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실 꼭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밤. 중2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어머니에게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네. 아휴. 그때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죽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언니와 어머니의 덕택으로 그분들이 희생이죠. 희생으로 네. 빈곤과 폭력 속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네. 자긍심을 가지고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일이 당하는 게 제가 네. 마치 당하는 것 같은 네. 이런 그쵸. 제 문제로 많이 느껴졌고 그렇게 또 살아왔습니다. 아유. 예. 저 또한 이제 학교에서나 직장 내에서나 네. 또 길가에서 성추행과 여성 혐오를 당했고 제가 아파했던 것들이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다 당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만 네, 당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여성들이 모두 알고 있고 네. 이게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네. 또는 30년 전부터 여전히 여성들은 폭력과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형태는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착취, 텔레그램 엠번방, 성착취 사건, 네. 불법 촬영 피해 등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어머니와 딸들이 거쳐가는 동안에도 이틀에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되고 여전히 헬조선인 현실에서 자매들이 심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여성들이 당하는 것이 저도 당했지만은 저는 또 우연히 당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살아남은 것처럼 강남역 10번 출구에 그런 네. 문구가 네. 있었죠. 예. 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인구의 절반의 여성들이 성차별과 여성 혐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옆에 동료가 자매님이 고통받고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는 여성인권단체에서 네. 1년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여성의당으로 오게 됐는데요. 네. 사실 피해자들을 마주하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되게 대리외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네. 매우 좀 많죠. 네. 트라우마를 많이 겪죠. 그게 좀 힘든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이제 여성 운동을 이렇게 오랜 기간 해 오신 것이 저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세월들을 네. 너무 처절하고 간절함이 없으면은 네. 이경호 후보님께서 긴 세월 동안 이제 하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피해받으신 여성분들을 대변하면서 운동해오신 이경호 후보님이 국회에 가셔서 더 많은 피해받으신 여성분들을 대변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창원에서 저희 서울 마포구에 있는 당사까지 굉장히 많이 오가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앞으로는 더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많이 부를 네. 거라서 집을 옮겨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옮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의당 국회 입성의 그날까지 우리 이경호 후보님이 지치시지 않고 많은 힘 내실 수 있게 당원 여러분들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여성 운동인 것 같고 여성 네. 인권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의당이 창당된 것은 사실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당원들과 창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당원님들이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21대 총선에서 여성의당 당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또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남성 국가의 균열을 내기 위해 여성의당 후보들이 모두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당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정말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이경호 후보님 만나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희는 다음 비례대표 3번 후보님과 함께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